실질적으로 구석구석에서 써먹으실 수 있는 행동, 액션 위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어깨를 내리고 공간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이 들어가는 길목이 있고 또 호흡이 많이 채워진 이런 공간들이 있을 텐데, 어깨와 혹은 상체 이런 근육들의 긴장이 들어가면서 호흡이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어깨에 힘을 더 빼고 어깨를 지그시 땅까지 툭 내린다고 생각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럴 때 자세가 안 좋아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꼿꼿이 세우는 척추는 C자로 세워주시면 되는 거고요. 어깨는 굳이 그렇게 빳빳하게 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경직되어 보이거든요. 저는 상체를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세를 열면 호흡도 많이 들어가고, 호흡이 많이 들어가니까 더 안정적으로 말할 수 있고, 내가 갖는 자세에서 오는 심리적인 부분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심리적으로도 내가 지금 되게 자신감이 있게 이 발표를 하고 있구나 라는 점에서 더 탄력을 갖게 됩니다. 호흡을 깊게 쉬어주는 거를 의식적으로 계속 채워주세요. 긴장을 할 때 왜 계속 긴장이 더 악순환이 이루어지는가 보면은, 긴장을 하면 횡격막 근육도 긴장을 합니다. 횡격막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을 더 깊게 그리고 유지시켜주는 그런 호흡 근육이라고 하는 근육인데요. 또 긴장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평소에 들이쉬던 그 들숨의 반도 들이쉬지 못하게 되는, 충분히 숨을 들이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어떤 실수가 이어지느냐, 우리가 말이라는 이 소리는 물리적인 원료가 호흡, 바로 숨인 건데, 원료가 부족한 채로 말을 하려다 보니까 숨이 차게 되고 목소리가 떨리게 되고,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고 땀이 나고 그럼 나 발표 불안인 건가? 하면서 계속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호흡이라는 것을 계속 함으로써 산소도 순환이 되고 혈액도 순환이 되고 몸이 계속 순환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불안정한 상황이 됩니다. 아무리 긴장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내가 횡격막이라는 근육을 스트레칭이 되고 마사지가 되는 것처럼 계속 풀어준다는 겁니다. 호흡 근육이라고 하는 횡격막 근육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더 깊게 호흡을 할 수 있게 이 근육을 쓸 수 있게 되거든요. 복식 호흡과 단전 호흡을 계속 훈련을 해서 몸에 체득을 시켜 놓으시고요. 그리고 실전에서도 횡격막 근육을 밑으로 밀어내는 근육을 쓰면서 더 깊게 호흡을 채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18초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요. 초장을 잡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낯선 환경 혹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음 딱 맞닥뜨렸을 때 불안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이고 신기한 것은 18초 정도가 지나고 나면 또 금세 그 상황에 적응을 해서 안정을 되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음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첫 18초 동안 조금 떨리더라도 떨리는 걸 그냥 무시하고 신경을 쓰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 떨리네? 나 지금 떨려. 어떡하지? 라고 계속 그 떨리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은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는데요. 그냥 18초 동안은 그냥 떨리나 보다. 좀 이따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그냥 그건 아예 잊어버리시고요. 내가 해야 할 말의 내용이나 혹은 대화 자체에만 집중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금세 아무렇지 않게 마치 무대 체질인 것처럼 잘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시선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여는 거에 이어서 해야 하는 거라서 다시 이건 편집. 자, 열어주셨으면 사람들을 대상화하는 방향으로 의식과 시선을 바꿔주는 게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는 방향을 지나치게 의식을 해서 나를 대상화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주눅이 들고 압도가 되고 떨리게 됩니다. 나 지금 잘하고 있나? 나 지금 실수했나? 나를 너무 바라보고 나를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의 방향을 바꿔서 내가 지금부터 말을 할게. 잘 들어봐. 내 에너지를 보낼게. 라고 시선의 방향성이 나를 향해 있던 거를 청중을 향해서 바꾸고요. 평가의 대상을 바꿔주는 거죠. 저 사람이 날 어떻게 평가할까? 저 사람이 날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계속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발표를 하는 동안에는, 면접을 하는 동안에는 아닌 앞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내가 평가하면서 들어가는 게 차라리 표정, 앞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말을 걸어보고 대화를 해보면 나에게 아무 불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웃는 근육을 지금 안 풀고 이 자리에 와서 무거운 이 얼굴 근육이 내려와서 짓누르고 있어서 웃지 못하고 있는 표정으로 내 발표나 내 면접을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웃음 근육을 되게 못 쓰시는구나. 그냥 생각하고 내 발표에 다시 집중을 하고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데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무대 공포증 이런 것들을 겪다가 확 좋아졌던 주문이 뭐였냐면요. 어쩌라고 였습니다. 어떻게 뭔가 이유 없이 계속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불안한 그런 상황에서 강하게 나를 좀 지켜주는 그런 담력이 생깁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고 하는데 그 정신력을 조금 키워줄 수 있는 게 바로 담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담력을 키우는 또 다른 방법은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경험보다 과거의 경험 중에서 더 대단한 일을 치른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넌 이것보다 더 강한 경험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 정도는 당연히 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더 높은 경험치로 계속해서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경험치를 쌓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잠깐의 꿀팁을 들려드리면 아이 컨택을 하는 순간 떨리는 분들이 계세요. 눈을 마주치면 굉장히 떨린다. 이런 경우에는요, 몇 가지 해결책이 있는데요. 청중들의 머리를 쭉 연결하면은 수평선처럼 선이 생길 거예요. 그 선 너머를 보는 겁니다. 더 멀리 보고 넓은 시야에서 말을 할 수 있어서 조금은 덜 떨리고요. 또 두 번째는 눈동자 쪽 동공을 바라보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왼쪽 동공을 찍고 왼쪽 동공을 보면서 말하겠다라고 하면 집중력이 올라갈 수 있고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표 불안을 이겨내는 몇 가지 실천 꿀팁을 더 알려드렸어요. 오늘 컨텐츠가 좋았다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가 좋아요 숫자를 보면서 한 번 더 자세히 다뤄야 하나?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정말 좋았고 더 알고 싶다 하시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